족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원항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료, 누가 최초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허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원항시는 우리 호장공개, 시중공개, 공유공개로 크게 세 파로 나눠집니다.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세 개의 지파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장공개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은 5세 황유입니다. 황유를 역사적 인물과 관련하여 실존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유는 고려 충렬왕 때 밀직 대원을 지낸 권적의 장인입니다. 권적은 고려사에 나옵니다. 충수각 1332년 3월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40년 충해왕 후 원년 1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실존적 인물 권적의 장인이란 기록은 안동권씨 족보와 창원항시 족보에서 확인되지만 역사적 사료에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유의 장인은 공천길, 즉 곡부공시다. 곡부공시 족보에서 1680년경에 만들어진 조중훈이 쓴 시조권류에 공천기 이름 옆에 공유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유는 1270년 고려 원종 순효대왕 11년에 삼별초난 때 장군으로 출전하였으나 7일간을 공격당한 나주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방경이 탄핵하여 삭직되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84년 7월 충렬왕 때 부지 밀직사로 원나라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라는 또 고려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권씨 족보와 창원항시 호장공개의 족보가 일치하고 곡부공시와 창원항시 호장공개의 족보가 일치함으로써 호장공파는 황유를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인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황유의 선대를 1세 창원정조장 황량충, 2세 창원정조장 황량돈, 3세 대상 황석주, 4세 응양이 상호군 추중 황영렬, 이렇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실존적 인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족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황유는 1341년 사위인 건적의 도움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전경령 정삼품직을 제수받았고, 그리고 또 동네 부산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황영렬은 응영이 상호군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이것이 호장공개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장공개 6세 황진백부터는 창원항시 호장공개 족보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공개 해산부원공파라고 하죠. 해산부원공파. 황석기는 고려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고려 충해왕비 등령공주를 따라와서 공민왕까지 5대 임금을 모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1349년 회상군의 봉해적기에 황석기가 실존적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황석기 선조가 누군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창원항시 호장공파 5세 황유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중공파입니다. 시중공파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 인물은 황거정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1392년 1월 17일 황거정은 조선의 개국에 참여한 공로로 개국공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거정의 아들 황효성은 국왕인으로서 1455년 12월에 전학으로 임명되어 성종 때까지 장악원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중공파 창원항시 족보에 의하면 1세 황실, 2세 황거정, 3세 황효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고 1세
황신을 중시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족보를 보면은 1711년에 기록된 필사본에 의하면 시중 황충준, 후손 황하응, 종손, 증손 황신, 그 다음에 황거정, 황효성 순으로 기록된 족보도 있습니다. 1세가 황충준이라는 것은 황충준이 중시조라는 것입니다. 황거정이 역사적 인물이 이미 확인되었으니 그 세대는 1세 황충준, 2세 황하응, 3세 황신, 4세 황거정, 5세 황효성, 이렇게 이 세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대 이외의 시중옥화 족보는 역사적 사실이 모두 부합되지 있는 조작된 족보입니다. 1680년 조중훈이 쓴 시족원료에는 황하응, 황거정, 황효성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황충준의 이름은 없습니다. 시중공파는 임시대란 때 족보를 모두 소실하였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으나 현재는 황충준이 창원왕씨 시조이며 고려조 성종 때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충준을 고려 성종 때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족보를 조작하여 시중공파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길래 황충준을 고려초 인물로 만들면서 황충준 이하에서 3세까지 무려 9명을 엉터리로 끼워 넣습니다. 저보다 역사적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끼워 넣습니다. 황충준을 아주 옛날 사람으로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러나 황충준, 황하응, 황신도 이 세 사람 모두 고려사 등의 사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공파는 황충준을 시조하면서 황충준이 창원왕씨 시조라고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나 기록이 없으니 소설에 불과합니다. 시중공파의 어떤 족보에는 황석주가 황충준의 조부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황석주는 호장공파의 3세로서 향직 사품인 대상을 지냈습니다. 창원왕씨 세계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판단에 의하면 황석주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 자손이 번성해 나갔다. 뿌리를 황석주라고 호장공파와 시중공파 그리고 공의공파가 파생됐다고 봅니다. 창원왕씨 호장공계만이 황석주의 조부 황량충을 1세로 하고 있을 뿐 시중공파와 공의공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족보가 소실되었다는 시중공파는 가첩에 기록된 것을 취합하여 짜집기 족보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족보의 진실성이 있는 것은 호장공파와 공의공파 족보만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짜집기 하였기 때문에 시중공파의 족보는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록된 인물 황거정은 그때부터 기록된 사실이 족보에 있음으로써 역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위에 선대는 허구입니다. 있는 사실인지 없는 사실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장공파와 시중공파가 어느 원종이 장손이 집안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호장공파의 족보에는 황석주의 아들이 단 한 명, 황영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계만 기록해온 호장공파의 기록은 시중공파 상주왕씨와 연관성을 단절시키면서 창원왕씨 전체 뿌리를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창원의 적현산에는 파리묘가 있습니다. 우리 호장공계는 그 묘가 전부 다 우리 호장공계의 묘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 3분만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시중공계 조상들의 무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산으로 생각해야 될 그 창원의 적현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독가스와 독연기가 우리
적현산 파리묘를 휘덮습니다. 이미 이것은 명산이 아닙니다. 명열도 아니고 땅속에 묻어있는 쓰레기 독가스가 산 하나에 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시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1300년 또는 800년 된 그 유골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미 창원의 적현산은 성산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용기에 쌓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항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 족보에 기록된 최초의 인물들을 밝혀서 한번 오늘 이 창원항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